AI 반도체 섹터들이 슈퍼 사이클을 타서 너무 고점에 있는데 솔직히 잡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이 다음 섹터로 괜찮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섹터는 섹터 자체는 끝난 건 아니야. 근데 주가가 선반영이 나와서 조정은 나올 수가 있지. 지금 이제 AI 시대인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어. CPU 확보나 HBM 확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야. 그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 피지컬 AI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넘어가는데도 계속 반도체는 쓰인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다. 단 주가는 항상 그 섹터의 기대치보다 월등히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 거품이 꺼지고 다시 불이 붙고 또 불이 꺼지고 다시 불이 붙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차트나 시황이나 그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고점을 달리고 있는 이런 애들은 고점에서 고가 박스가 깨지거나 강력한 하락빔이 나오는 음봉이 출현 시에는 일단 조심을 해야지. 조정이 나오면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떨어져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거든. 이제 반도체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AI 경쟁이 치열했다가 침체될 것이다, 이러면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지금까지는 이제 AI 시장이 1차 대장이 이제 반도체였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단순히 AI가 뭐 데이터를 뭐 학습하고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무적인 업무나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해 줬다면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고 직접 작업하는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게 궁극적인 그 다음 단계거든. 그래서 다음 단계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의 시장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테슬라, 현대차 이런 AI 로봇 생산 기업들 있잖아. 그런 기업들이 연간 3만 대 이상 생산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눈앞에 와 있잖아. 이제 반도체 섹터가 끝나면은 이제 바닥에서 휴머노이드 AI 관련 섹터들이 이제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 오겠지. 피지컬 AI가 도대체 뭔가요? 지금까지 AI가 이제 컴퓨터 안에서만 데이터로만 작동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AI였다면, 앞으로는 그 AI를 실제 움직이는 사물로 끌어내야 되거든. 그게 이제 피지컬 AI야.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사람 대신 뭐 반복 작업도 하고 위험한 현장에 투입도 되고 전투에서 사람 대신에 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가정이나 병원이나 사람을 보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AI지. 오픈 AI에서는 피규어 AI 만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고, 현대차의 보성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 로봇 것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차피 AI 다음은 로봇이란 말이지. HBM GPU가 대장이었다면, 슈퍼사이클이었다면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들, 그 다음에 피지컬 AI, 그 시대가 주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현대차를 사면 됩니까요? 우리나라 로봇 대장 이제 현대차가 맞지. 근데 다른 기업들 다 움직이고 있어. LG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삼성, LG, 현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그 대기업들이 앞으로 방향은 이제 피지컬 AI를 준비를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의 슈퍼사이클은 무조건 나는 온다고 봐. 옛날에 보면 테슬라가 먼저 전기차를 만들어서 조금 움직였잖아. 그 다음에 2차전지들이 폭등을 했잖아. 여기서도 이제 교훈을 얻어야 돼. 그래서 현대차 종목을 산다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고, 로봇 관련 현대차나 테슬라나 오픈 AI나 이런 기업들은 회사끼리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잖아. 그지? 그러면 누군가는 도태되고 누군가는 뒤처지고 누군가 1등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약에 20만 대를 생산을 해. 근데 1등이 되면은 그 20만 대 중에서 10만 대를 먹을 수 있고, 2등부터 이제 나눠 먹는 구조지. 점유율이라는 거지. 1등이 되지 않는 2등, 3등은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점유율이. 근데 이제 부품주들을 생각해봐.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은 누가 승자가 되든 간에 이기는 편, 내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더니 현대차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현대차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고 충분히 이제 누리목에 투자는 가능하지만은 그 로봇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 부품주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실제 매출이 나오고 흑자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각종 센서들, 그 다음에 카메라들 이런 거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피지컬 AI의 부품주들 중에서 가장 실적 좋은 놈들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지. 여러 부분주들 중에서 이제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 앞으로 사용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고객사와 양산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인프라들이 있느냐, 그리고 실적이 따라올 수 있느냐, 기대감이잖아.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면 돼. 테마라는 것은 초반에는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은 그냥 다 올라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옥석가리를 한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와 가짜를 이제 구분을 하거든. 초반에는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데도 제일 많이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그걸로 그게 끝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과 제품과 고객사와의 그런 인프라들, 그 다음에 실적까지 이런 걸 꼼꼼히 체크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의 흐름도 이제 매집이 있는지 저점인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LG전자 자회사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제일 강자야. 그리고 이제 SPG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와 모터 쪽으로 좀 강자고. 그리고 이제 SBB테크는 이제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자로 떠오른 게 이제 하이젠 아이젠, 모션 제어나 뭐 이런 쪽에서 RS 오토메이션. 최근에 이제 이런 로봇들이 AI가 올라가면서 기대감과 같이 올라갔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빠지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품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방금 했던 애들은 약간 기술력이 있고, 하이젠 아이젠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는 아직 조금 위험하지만은 그런 연결이 됐을 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만 성장성이 조금 투자할 만한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 분주들 중에서 완성 로봇 업체들이 누군가가 1등을 했을 때 반드시 이 업체에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좋죠. 피지컬 AI 시대에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로봇 완성주는 시장의 얼굴이고, 로봇 부품주는 이제 산업의 뼈대다. 테마는 얼굴이 먼저 움직이고, 장기적인 수익은 이제 뼈대에서 나올 수 있다. 오픈 AI는 AI를 구동을 하잖아. 근데 주가는 어떤 게 올라가?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핵심 부품.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잖아. 로봇도 똑같아.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피지컬 AI 시대 휴머노이드 시장이 올 거는 뭐 100%니까 거의. 로봇 부품주들은 지금 현재부터 봐야 되지. 하이젠 R&M이라는 회사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회사거든요.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후보는 맞아. 근데 아직까지 안정형 장기 투자라고는 좀 보기 힘들고, 약간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대감과 실적은 이제 반드시 좀 나눠서 봐야 돼. 투자자들이 하이젠 R&M을 보는 관점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이젠 R&M이 그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수도 있겠네 라는 논리인 거야. 근데 그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누구한테 납품을 했느냐, 양산 물량이 있느냐, 그게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실질적으로 찍힌 적이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테마잖아. 그런 체력이 되느냐,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재무 구조가 되느냐, 그렇게 봐야 되거든. 그래서 하이젠 R&M은 지금은 적자 기업이야. 매출 규모도 1,000억은 안 돼. 조금 더 정밀하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갈 필요가 있지. 단순 종목 일단 넣어두고, 고객사하고 대형 수주 또는 차트의 흐름이 뭔가 재료를 미리 인지한 그런 매집의 차트가 나온다면은 한번 해볼 만도 하겠지. 장기 투자는 원래는 이제 첫 번째 파동을 보내주는 게 좋아. 실적과 수주와 이렇게 맞물려서 한번 튀어오르고 그 눌림목에서 다 들어가는 거거든. 로봇 섹터가 지금 당장에는 차트가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가지고 한두 달 정도 좀 더 기다렸다가 타점이 오면은 이제 그때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이런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차트도 같이 봐야 됩니다. 파동도 보고 매집도 보고, 그래서 세력들의 의도나 시장의 흐름을 시황과 차트를 같이 분석해서 해야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분석을 통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아침에 8시에 주식 단태 검색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방송합니다.